안녕하세요. 저는 시를 쓰면서 살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. 시집 극에 달하다,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, 눈물이라는 뼈, 수학자의 아침, 아이에게 등을 출간했습니다. (87년) 6월 민주항쟁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기에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.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, 그곳에서 저도 가장 구석 자리에서 함께 있었는데요. 정의를 구현하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서로 경쟁하고 타인을 인격적으로 좀 무시하고 그 사소한 폭력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모습을 목격을 하다가 왠지 모를 회의감에 집에 돌아갔는데 버스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한 6시간 걸려서 집으로 가면서 시를 쓰고 싶다 생각했습니다. 시인이 되면 뭔가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,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아름다운 윤리 같은 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달디단 꿈이라는 연작시를 제가 썼고요.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미묘한 폭력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학살의 일부 연작을 썼습니다. 그 달디단 꿈 시리즈는 특히 삶의 질감 속에서 뭐 희망, 사랑, 뭐 이런 경험 속에서 인간의 심연?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연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학살의 일부 시리즈는 가족이라든가 뭐 사랑 이런 테두리 속에 우리가 안착한 듯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은 그 가부장제 안에 징글징글하게 외북해 있던 그런 관습들이나 폭력들이나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감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수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가진 세계가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일 것 같고요. 시인에게는 언어가 그렇고요. 시인의 언어도 사실 숫자만큼이나 문장 속에서 그 정확한 힘을 가져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가 정확한 언어로 쓰여졌을 때 그럴 때에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시를 쓰고 있고요. 많은 시인들이 그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정확한 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아름다움인가, 그 기반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강신자 선생님께서 지난 6월에 한국에 오셨었어요. 그때 출국하시기 바로 직전 전날 인천공항에서 호텔에서 만나서 방을 얻어서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번역과 관련된 토론과 대화를 했습니다. 강신자 선생님이 어떤 단어 하나, 문장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번역해야 될지 저렇게 번역해야 될지, 일본어로는 관습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띠는데 너는 어떤 뉘앙스로 쓴 거니? 하고 질문을 해오실 때도 있고, 시 전반에 관해서 어떤 태도에 기반해서 그 시가 탄생되었는지 그런 걸 여쭤보실 때도 있었고,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
그 강시자 선생님의 문학관과 이제 저의 문학관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교감의 시간이었고요. 강신자 선생님 질문이 워낙에 날카롭고 그리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날이 밝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10월에 이제 일본에서 출간이 됐고 11월에 아마 이제 그 출간 기념 프로모션 같은 것을 위해서 제가 일본에 가기로 했고 그때 또 재회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갈 수 있는 끝이 여기까지인 게 시시해.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. 우리는 각자 경치 좋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전망대처럼 높고 외롭지만 그게 다지. 우리는 걸었지. 돌아보니 발자국은 없었지. 기었던 걸까?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. 신중해지지 않을게. 다만 꽃처럼 향기로서 이의 제기를 할게. 이것을 절규나 침묵으로 해석하는 건 독재자의 업무로 남겨둘게. 너는 내가 아니라는 이 아득한 활주로. 나는 달리고 너는 받치고 나는 날아오르고 너는 손뼉을 쳐줘. 우리는 멀어지겠지만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나지. 그때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들에서 어깨를 겨눈 척하며 어깨를 기댔던 그곳에서. 좋은 위로는 어여쁜 사랑이니 오래된 금류가의 어린 딸기처럼. 소라게 한 마리가 집을 버리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있지. 팔 한쪽 다리 한쪽을 버려가며 걷는 걸 본 적이 있지. 그때 제스민 한 송이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지. 소라게가 제스민 꽃잎을 배낭처럼 업고서 다시 걸어가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있지. 우리가 우리를 은닉할 곳이 여기뿐인 게 시시.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. 나의 발뒤꿈치가 피를 흘리거든 절벽에 핀 딸기 한 송이라 말해주렴. 너의 머리칼에서 피냄새가 나거든 제스민 향기가 난다고 말해줄게. 어른스러워진다라는 것이 좀 다듬어진다라는 것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좀 어른스러워졌고 사실 저는 어른스러워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제 스스로 버거울 만큼의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을 꺼내어서 시로 쓰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방향을 선회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런 뭔가 꿈 같은 걸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난감한데요. 처음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막연하게 그때 시인이 되는 걸 꿈꿨고 마침내 시인이 되었고 시인으로 30년째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걸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. 시인이라는 삶의 존재 방식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시인도 어떤 시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갈망이 있죠. 좀 더 엉뚱하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날이 잘 서 있는 시인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그 이후의 꿈입니다.